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 기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요. 이 전자 기초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라는 것은 각종 뭐 다이오드라든가 TR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반도체인데 그 특성을 알아야만이 전자 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도체, 반도체, 절연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도체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의 이동이 굉장히 빠른 거, 즉 우리가 전선 같은 거, 전기를 통할 수 있는 물질들이 바로 도체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들, 뭐 나무라든가 헝겊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절연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는 그 중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저항이 10의 마이너스 2승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4승 5cm 정도로서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성질을 나타내는 게 바로 반도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진성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가 있다. 진성 반도체는 게르마늄이나 실리콘 등 결정이 같은 수의 전공과 전자가 있는 반도체를 말하고 불순물 반도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N형 반도체는 실리콘의 결정 4가에서 5가의 원소, 비소라든가 안티몬이라든가 인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전자 과잉 상태의 반도체를 말하고 P형 반도체는 결정이 4가에서 3가 좀 낮은 것의 원소를 가지고 알루미늄이라든가 인디움을 혼합한 것으로서 전공 과잉 상태인 것을 우린 반도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의 그냥 일반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성을 보게 되면 실리콘, 게르마늄, 셀렌 등의 물질을 우린 반도체라고 한다고 했죠.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감소되는 부온도계수의 물질을 말합니다. 빛을 받으면 고유 저항이 변하는 광전 효과가 있고 자력을 받으면 도전도가 변하는 홀 효과가 있고 미소량의 적은 다른 원자가 혼합이 되면 저항이 굉장히 크게 변화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반도체의 특성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PN형의 반도체의 전공들이 이렇게 하나들이 있고 이쪽에 N형 반도체 쪽에 자유전자 P형 반도체의 전공들이 있어요. 이것이 서로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PN 반도체를 접속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자유전자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자유전자가 이동을 해서 공핍증이라고 하는 전위 장벽이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이 바로 PN 반도체고 그 다음에 PN 반도체 순방향 접속의 자유전자의 이동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PN 반도체 역방향 접속들도 이런 식으로 되는다는 거 참고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미스터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서미스터는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저항값이 크게 변화되는 반도체 성질을 이용하는 소자다. 서미스터 우리 자동차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부특성 서미스터 NTC라고 하고 정특성 서미스터를 PTC라고 하는데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감소하는 것을 부특성 서미스터라고 하고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상승하는 것을 정특성 서미스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미스터라고 하는 것은 부특성 서미스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자회로의 온도 보상용 우리가 자동차에 쓰이는 수온 센서라든가 또는 공기의 온도를 재길 수 있는 흡기온도 센서 등의 이렇게 부특성 서미스터를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전류가 공급되는 단자는 에노드 A, 그 다음에 전류가 유출되는 단자는 캐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변환시키는 정류용 다이오드입니다. 정류용 다이오드. 아까 우리가 모든 발생되는 전기는 교류라고 했죠. 그 교류가 발생된 거기다가 다이오드를 걸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해버리는 정류작용을 한다. 순방향 접속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다이오드는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요. 자동차에서는 교류 발전기 등에 사용해서 거기서 직류로 바꿔서 나오죠. 한쪽 방향에 대해서는 전류를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에 대해서는 전류의 흐름을 저지하는 정류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이고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화살표 끝에다 하나 된 거 전기가 에노드 쪽에서 캐소드 쪽으로 오고 이쪽으로는 전기가 가더라도 이쪽으로는 전기가 못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이오드 부부고 모양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에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거놨어요. 모든 다이오드 부품이 이만합니다. 그래서 선 거는 것들이 바로 요 기호의 특성과 같다. 전기는 이쪽으로만 가고 이쪽으로는 안 간다.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멀티 테스트 해가지고 다이오드를 측정할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방향에 따라서 통전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이오드가 양쪽으로 전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장난 거죠. 근데 또 한쪽으로 통하고 한쪽으로 통해야 되는데 반대로 다 통한다. 그래도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 바로 다이오드 특성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다이오드 교류가 어떻게 정류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저기 교류에서 교류를 입력시키면 이때 여기다 다이오드를 걸어버리면 아까 보셨죠? 위로 이렇게 하나만 쭉쭉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이 한 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선, 보통 삼상교류라고 하는데 세 선에 나온 거를 시간차를 두고 하다 보면 이 위가 볼록볼록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다이오드 정상이라고 공부하셨죠. 자, 이것도 직류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고 한번 보자고요. 다이오드 클리프 작용 및 회로인데 이런 것들 한번 보게 되면 저기 교류가 입력이 되게 되면 이런 회로에서 다이오드를 거쳐주게 되면 이렇게 위에 한정된 전압으로서 딱딱 나온다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는 다이오드 클리프 작용이라고 합니다. 제너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이 다이오드 종류 여러 가지인데 이게 제너 다이오드는 이 끝부분에 이렇게 딱딱 꺾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전기가 이쪽으로만 가고 이쪽으로는 안 가는데 안 가야 정상인데 일정 전압이 되게 되면 어느 한계점이 딱 되면 전기가 이쪽으로 또 흘러요. 이게 바로 제너 다이오드 특성이에요. 이것도 자동차에 많이 쓰여집니다. 전압이 어떤 값에 이르게 되면 역방향으로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정전압용 다이오드가 바로 제너 다이오드다. 일반 다이오드하고는 좀 틀리죠. 일반 다이오드는 절대적으로 전기가 이쪽으로 못 가요. 제너 다이오드는 갈 수도 있어요. 어느 정해진 그 전압이 되면. 그 다음에 포토 다이오드는 우리가 포토가 뭐야? 사진이죠. 빛을 받는 다이오드야. 빛을 받아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포토 다이오드예요. 접화면에 빛을 가하면 역방향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다. 그래서 빛을 받는데 이게 부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이오드 모양에다가 화살표가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빛을 받으면 신호를 전기가 이어져서 어떤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포토 다이오드다.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LED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발광 다이오드. 이번에는 전기를 공급하면 오히려 빛이 나. 그 기호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생겨. 여기 아직 없는데.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발생시키는 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다. PN 접합면에 순방향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공급하면 캐리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가 빛으로 변화돼서 외부에 방사하는 다이오드다. 크랭크각 센서라든가 TDC 센서, 그다음에 조향 핸들 각도 이런 거, 그다음에 차고 센서 이때 발광 다이오드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TR이라고 하죠. 이것도 자동차 쪽에서 단속기 접점 대신에 우리가 TR을 쓰고 있는데 이 TR의 기능은 크게 나누면 증폭 작용과 그다음에 스위칭 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폭을 시켜주는 전압이라든가 증폭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끊어줬다 붙였다는 스위칭 작용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PNP형 트랜지스터 보면 N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쪽에 P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트랜지스터가 바로 PNP형 다이오드 TR이다. 여기에 TR의 모습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NPN형 TR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단속해서 2m 전류를 단속하는 트랜지스터다. 전류는 2m에서 베이스로 흐르고 2m에서 컬렉터로 흐른다. 이 화살표 모양대로 이렇게 전류가 공급돼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간다. 이런 형태가 바로 PNP형 TR이다. 2m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단자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NPN형 트랜지스터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부호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TR에 써 있는 그 문자를 보고 그 문자에 뜻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R은 크게 두 가지 PNP형, NPN형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이제 작동하는 건데 NPN형의 작동 모습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로 내에 TR을 갖다 걸어놓고 부호로 모으는 거고 이거는 모양으로 본 겁니다. 전구를 딱 갖다 대면 전자 이동이 딱 되죠. 이렇게 전자 이동이 딱 N쪽에서 딱 발생이 됐다가 배터리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딱 연결하면 그때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거 베이스에 전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전기가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베이스에다가 전기를 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전기 회로가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이스에 전기를 딱 넣어줬을 때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전기가 흐르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PNP형 TR이다. 트랜지스터의 작용. 아까 말씀드렸죠? 증폭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베이스 전류. 베이스에다 전기를 넣으면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전기가 나가는데 이때 작용할 때 증폭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류 제어 비율을 우린 증폭률이라고 한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증폭률 100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전류가 1mA가 흐르면 컬렉터 전류는 100mA로 흐를 수 있다. 트랜지스터의 실제 증폭률은 약 98 정도다. 이것도 참고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위칭 작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면 컬렉터에도 전류가 흐르죠.
이미터 쪽으로 빼주니까. 그러니까 베이스에 전기 안 넣어주면 전기 안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차단해 주는 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짧은 시간에도 그 기능들을 다 해요. 우리가 접점은 붙으면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막 이럴 때 여기다 스파크나 막 그러는데 TR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의 점화 코일의 고압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1차 코일의 전류를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거, 그래야만이 고압이 나오니까 그때 쓰여지는 게 바로 이게 파워 TR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차단하면 컬렉터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베이스의 전류를 온오프 시켜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단속하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TR입니다. 자동차에서는 파워 T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증폭 작용과 스위칭 작용을 한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트랜지스터의 장단점인데 먼저 장점은 내부에서 전력 손실이 아주 거의 없어요. 전력 손실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진동에 잘 견디는 내진성이 아주 크다. 그 다음에 내부에서 전압 강화가 매우 적다. 어떤 스위칭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접촉 저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전압 강화도 생기고 저항도 생기고 한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도체가 부분에서. 그러나 파워 TR, 이런 TR들은 그런 일이 없다. 기계적으로 아주 강하고 수명이 아주 깁니다. 예열하지 않아도 작동이 아주 잘 돼요. 그 다음에 극히 소형이기 때문에 가볍다. 요만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들 있고. 단점을 보게 되면 역내압이 낮기 때문에 과대 전류 및 전압에 파손되기 쉽다. 규정 전압 이상, 규정 전류 이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냥 터져버려요. 깨져버려요. 기능이 상실돼 버려. 온도 특성이 나쁘다. 접합부의 온도, 게르마늄은 85도, 그 다음에 실리콘은 어떻게? 150도씨 이상을 할 때 파괴된다. 요거 알고 계시고요. 정격값 이상으로 사용하면 파손되기 쉽다. 그래서 규정 전압을 지켜줘야 된다.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포토 트랜지스터, 요거 이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아까 우리 포토 다이오드,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배웠듯이 TR도 이런 게 있어요. 외부로부터 빛을 받으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감광의 소자다. 빛을 받으면 전기를 흐르게 선을 연결해 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거. 빛에 의해서 컬렉터 전류가 제어되면서 광량 측정이라든가 광 스위치 소자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포토 트랜지스터입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회로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이오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파워 TR, 포토 트랜지스터의 모양이 이렇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링턴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증폭시키기 위해서 쓰는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하나로 결합해서 만든 게 바로 다링턴 트랜지스터. 보세요.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 트랜지스터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다링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링턴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작동되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회로를 연결해서 전구까지 이어놨어요. 전기를 딱 집어넣으면 여기서 다링턴 트랜지스터의 작동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세진 그런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베이스 전류를 아주 큰 전류를 제어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도 큰 전류를 제어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다링턴 트랜지스터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이리스터는 PNPN형 또는 NPNP의 4층 구조로 된 제어 종력이다. 일종의 스위칭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플러스 쪽을 애노드, 마이너스 쪽을 캐소드, 제어 단자를 게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호와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이리스터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서가 있는데 이 자동차에 많은 센서가 들어가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한번 보자고요. 먼저 이 압력 센서. 여기 첫 번째로 반도체 피에조 저항형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프램 상하의 압력 차이에 비례하는 다이어프램 신호를 전압 변화로 만들어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거. 보통 자동차에는 맵 센서라든가 또는 터보차저, 과기압 센서 등에 많이 사용합니다. 피에조 소자의 압력 센서는 엔진 노크 센서에 들어가서 엔진의 노킹이 어떤 정도 일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검출하는 게 바로 압력 센서, 엔진 녹 센서입니다. 용량형 센서로서는 우리가 게이지의 압력 센서로 많이 쓰여지죠. 어떤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럴 때 쓰이는 게 바로 압력 용량형 센서고, LVDT형은 차동 트랜지스터식으로서 코일에 발생되는 인덕턴스의 변화를 압력으로 검출하는 센서다. 그래서 맵 센서에 많이 쓰입니다. 맵 센서 이런 것들은 맵 센서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류는 이런 것도 있고 반도체 피에조 쓰는 것도 있고 LVDT 쓰는 맵 센서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반도체의 효과, 펠티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펠티어는 직류 전원을 공급해주면 한쪽 면에서는 냉각이 되고 다른 면은 가열되는 열전 반도체 소자다. 그 다음에 피에조 효과, 힘을 가하면 기전력이 발생하는 반도체 효과를 우리는 피에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지백 효과는 열을 받으면 전기 저항값이 변하는 효과. 그다음에 호울 효과는 자기를 받으면 통전 성능이 변화되는 효과. 자, 이런 기능들이 자동차에 쓰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위는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떤 부위는 어떤 걸 쓰는 거. 이렇게 해서 반도체의 활용도가 그만큼 많이 높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컴퓨터 논리 회로 조금 복잡한 건데요. 논리 회로가 회로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ECU라든가 모든 컴퓨터의 기본적인 논리 회로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회로는 OR 회로, 논리화 회로라고 해서 두 개의 AB 스위치를 병렬로 접속한 회로다. 요것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도 돼요. 입력 A와 B가 모두 0이면 출력은 0이 된다. 입력 A가 1이고 입력 B가 0이면 출력도 1이 된다. 이런 건데 부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회로의 모양은. 좀 이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가 흘러 지나가는 거를. 그 다음에 AND 회로로 해서 논리적 회로입니다. AND 회로. 두 개의 스위치 A, B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로서 입력 A, B가 모두 1이 되면 모두 붙여주면 출력은 1이 되는 거야. 당연히 두 개 붙어서 딱 1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논리적 회로라고 합니다. 1이 뭐고 0이 뭐고 막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통전과 무통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NOT 회로, 부정 회로입니다. 입력 스위치와 출력이 병렬로 접속을 해가지고 입력 A가 1이면 출력은 0이 되고 입력 A가 0이 되면 출력은 1이 되는 거. 그런 것들에서 이런 식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AD 논리적 회로입니다. 이게 스위치 A가 ON되고 B가 0이면 불 안 들어오죠. 조금 아까 설명한 뜻 똑같아요. 그 다음에 논리적 합회로 입력 단자 A가 0이고 B가 1일 때 순방향 전압이 돼서 출력 1이 되는 거. 그 다음에 NOT 부정회로, 부정회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A가 1이고 TRB에서 전류가 흘러서 ON이 되고 출력 단자는 0이 되고 또 이렇게 1과 0을 가지고 어떻게 스위치를 붙여주고 떼주냐에 따라서 그 회로의 특성에 따라서 이와 같이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부정회로, 논리합 부정회로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논리와 회로까지 해서 회로의 전반적인 내용, 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